안녕하세요.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개봉을 앞둔 영화 대장 김창수에 대한 것입니다. 김창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의 본명입니다. 영화 대장 김창수는 제작 발표회 때 이런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군함도 때 역사 고증 논란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번 영화도 당연히 역사 고증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대충 텍스트로 옮기면 이런 얘기입니다. 역사를 소재로 만드는 영화는 당연히 그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고, 재구성이 없으면 그냥 역사 다큐멘터리다, 그 영화가 아니다는 얘기죠. 알고 재구성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관객분들께 새로운 의미와 메시지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재구성했고 많은 것들을 보고 연구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개봉도 하기 전에 고증 논란을 겪는 이유는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사건 때문입니다. 바로 치아포 사건인데, 이건 백범일지에 적힌 내용과 당시의 신문 내용 그리고 법정 기록이 모두 상이하고, 이 사건으로 김구 선생님과 함께 옥살이를 하게 됐다가 잠깐 하고 풀려난 주막 주인이었던 이 화보의 증언도 김구 선생님의 증언과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백범일지에 나온 이 사건과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진 사형 사면에 대한 상황, 타로까지 이야기를 간략히 인용하거나 요약해 말씀드리면은 1896년 병신년 2월 하순 치아포의 어느 주막에서 묵게 된 김창수는 거기서 단발을 한 장현사람 정씨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근데 장현 사투리가 아니고 서울말씨를 쓰고 있고 흰 두루마기 밑에 군도를 숨긴 거를 봤다고 합니다. 보통 일본 상인이라면은 저렇게 변장을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분명 삼포오루, 일본명으로 미우라 고로, 명성황후를 시해한 범인이거나 아니면 그 일당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왜군을 여기서 죽이는 것은 조선의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날 새벽에 그와 격투를 벌이고 그가 가진 칼을 빼앗아서 그를 죽이고 그 피를 마시고 얼굴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의 소지품을 뒤져 그가 육군 중위인 토전양량 스치다 조스케이며 600냥을 소지품으로 찾아서 선창값을 치르고 남는 돈으로 주막 주인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탁하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시신은 물속에 던져넣기를 지시한 다음에 방을 써 붙였어요.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고 이 외를 죽였노라 라고 큰 길에 붙이고 유유자적하게 떠났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관가에서 잡아가고 옥에서 주리를 틀기를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우여곡절을 거쳐서 고종 황제가 극적으로 사면 면제 전화를 인천으로 걸어서 사형을 면하게 되고 옥살이 2년 만에 탈옥 권유를 받고 탈옥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백범일지에 나온 기구한 젊은 때라는 파트의 내용입니다. 1관의 초반부 대부분이 이 내용이에요. 아마 영화의 주요한 흐름도 이 백범일지 기초에서 흘러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자료로 제공되는 사전 줄거리 내용을 보면 약 2년간 옥에 수감된 시기에 김창수에 대해 다루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감독의 이야기처럼 백범일지에 나온 인물들 중에 몇 명을 혼합시켜서 송승헌이 맡았던 악역 강형식을 탄생시켰고, 어린 시절 스승이랑 옥중에서 만난 스승을 결합시켜서 또 가상의 인물 고진사를 만든 듯 보입니다. 어쨌든 논란의 중심에 있는 치아포 사건은 꽤나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명확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역사적 기록은 교차 검증으로 그 신빙성을 검증받는데, 치아포 사건에서 피해자가 된 스치다 조스케의 경우는 백범일지를 제외하면 그 어느 문건에서도 그가 일본 군인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진 않습니다. 심지어 사건 이후 김구 선생님께서 붙잡혀 조사받는 와중에도 그를 일본 군인으로 인식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스치다에 대한 기록은 일본 외무성의 공사관 기록으로 나오는데 일본의 상인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갑론을박 중이긴 한데 적어도 그를 일본 군인으로 볼 근거는 백범일지 말고는 없습니다. 당시의 공문서와 조서, 신문 기록을 모두 그를 상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김구 전문가로 알려진 도진순 교수는 이미 1997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스치다가 일본의 상인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 외무성, 일본 외무성이죠. 일본 외무성 자료에는 그가 계림 장업단 소속의 상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학계의 입장은 우리 민족 감정과는 좀 다르게 희생자는 민간 상인이었다는 것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물론 백범일지에 쓰여있듯 평범한 상인이라면 일부러 변복, 변성명을 할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하지만 시기적으로 이 시기는 명성황후 시해가 있던 바로 다음 해였습니다. 그리고 단발령을 통해서 일본인들에 대한 조선인들의 반감이 역시나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변복, 변성명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자살행위나 다름없죠. 거기다 백범일지의 치아포 사건 직전까지의 이야기는 단발령에 반발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고 삼남지방에서는 의병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조선 땅에서 일본 복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백범일지 자체가 입증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란 내부 모순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더 최근인 2003년 컬럼니스트 김한섭씨, 이분은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은 분이긴 한데, 이런 문건을 배포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구 선생은 민비의 원수를 갚기 위해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뒤 중국으로 도피한 조선 왕조의 충견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록에서 벌금형을 받게 된 판결문도 주목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김한섭 씨가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은 부분은 일본인을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피했다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여기서 치아포 사건에서 나오지만 일본인을 살해했다라는 부분은 명명백백합니다. 그러면 어디가 사실이 아니라면은 중국으로 도피했다라는 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어서 나오는 판결문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부분은 모욕적인 표현은 맞지만 명예훼손은 아니다. 뭐냐면은 무고한 일본인을 살해한 부분은 이 부분이 역사적 사실이 아님을 반박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김구 선생께서 백범일지를 처음 기록할 때는 나이가 51세입니다. 치아포 사건이 벌어지고 거의 30년 지난 뒤이죠. 기억이 흐릿할 수도 있고 사건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윤색을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 고종황제가 특별 사면으로 김창수의 사형을 면하게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이 인천의 전화가 놓여서 극적으로 벌어진 그런 사건은 아닙니다. 또한 주막 주인의 방면 역시도 김구 선생의 저서에서는 저 사람이 무관히 풀어주라 라고 말했다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조서나 기록엔 나타나지 않고 오직 백범일지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스치다 조스케는 끝까지 일본의 밀정이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아주 생소한 개념은 아닙니다. 우리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많은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밀정이었거든요. 실제 김구의 임시정부도 그런 밀정을 내 외부에 많이 두었다고도 합니다. 영화 암살에 나오지만 반역자라고 이해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백색 테러도 하기도 했죠.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루는 미디어들이 있긴 합니다. 가깝고 대중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바람의 검심에서 켄시는 젊은 시절 토모에와 숨어 살기 위해서 위장한 신분은 약장수입니다. 되게 공교롭죠? 그리고 토모에는 켄신에게 접근하기 위한 밀정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아도 일본 민간인을 살해한 사건임에 좀 더 우세한 것은 학계의 의견입니다. 저도 여기에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김구 선생의 생각은 아마 그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그 사람이 일본의 밀정이었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부정하기는 어렵죠. 다시 영화로 돌아가면은 이 사건이 영화로 제작되면서 공개된 줄거리부터 홍보 자료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이 우려를 낳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9월 초에 최초로 공개됐던 줄거리 자료는 1896년 명성황후 시해범을 죽이고 사형 선고를 받은 청년 김창수가 일본 감옥소의 조선인들 사이에 대장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그린 감동의 실화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져도 스치다 조스케라는 사람이 명성황후 시해범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면 미우라 고로, 그러니까 명성황후 시해범과 그 패거리들은 이미 일본으로 압송되어서 일본에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가 군인이라는 증빙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 명성황후 시해범이라고 줄거리에 쓴 자체는 이미 역사 왜곡이었습니다. 이걸 의식하고 수정된 보도자를 보더라도 포스터에서는 여전히 대사일 거예요. 나는 그날 짐승 한 마리를 죽였다 등의 자극적이고 피해자에 대해서는 섣불리 단정하는 느낌까지 드는지라 우려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